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0년 1월, 갑자기 미국이 수십 개의 국제기구에서 한 번에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건 그냥 뉴스 하나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온 세계 질서가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상의 시나리오가 만약 현실이 된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우리에게, 특히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숫자 66입니다. 그냥 숫자 66이 아니에요. 이건 미국이 지난 70년 넘게 지켜온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한순간에 내팽개칠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6개 국제기구에서 동시에 탈퇴한다. 이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이걸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백악관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딱 이거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죠? 근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이 짧은 문장 뒤에는 분명히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퍼펙트 스톰을 몰고 오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그 길잡이를 제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과연 1월 7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분석의 시작은 팩트체크죠. 이 행정명령이 대체 뭘 겨냥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탈퇴 대상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UN 관련 기구가 31개, 그리고 UN과 관련 없는 기구가 35개. 거의 반반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기후 문제나 무역 문제 이렇게 특정 분야만 콕 집어서 손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얽혀있는 국제협력이라는 그 틀 자체를 그냥 전방위적으로 다 해체해버리겠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 범위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UN 경제사회 이사회, 국제법위원회, UN 무역개발회의, IPCC 같은 기후변화 관련 기구까지 기후, 무역, 인권, 국제법,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함께 지켜나가던 거의 모든 핵심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몇몇 기구랑 이제 우리 안 놀아 이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들고 또 지켜왔던 그 국제적인 약속과 책임, 그 틀 자체를 그냥 거부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청사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엄청난 변화 뒤에 숨어있는 그 핵심 철학은 과연 뭘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돈로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의 돈과 19세기 미국의 고립주의, 멀로 독트린의 로우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복잡한 약속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세계 판도를 다시 짜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이건 결국 두 개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 같이 규칙을 만들고 서로 도우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갔잖아요. 이게 바로 다자주의, 규칙 기반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오른쪽, 미국 우선주의가 그리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걸 1대1 거래로 보고 규칙보다는 힘의 논리, 즉 정글의 법칙이 우선되는 거죠.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가 새로운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욱 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미 2025년 2월부터 미국의 모든 국제기구 회원 자격을 싹 다 재검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이건 예고된 변화였고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얘기입니다. 한국에 닥친 퍼펙트 스톰. 아니, 저 멀리 워싱턴에서 내린 결정 하나가 왜 우리 한국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부터 볼까요? 그야말로 삼중고, 세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첫째, 15% 관세 폭탄. 이러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겠죠. 둘째,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규제를 풀어버리면 잘 나가던 전기차 대신 갑자기 하이브리드 차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공급망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이 무너지면 부품 조달부터 물류까지 비용이랑 복잡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업계. 정말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모든 투자가 지금 딱 하나의 질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IRA 보조금 정말 사라지는 걸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약속했던 그 막대한 보조금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흐름을 좀 보세요. 2023년, 24년에 우리 기업들이 IRA 보조금만 믿고 정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죠. 그런데 2025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IRA를 없애겠다, 줄이겠다 이런 말을 계속 흘립니다. 그러다 급기야 9월에는 조지아에 있는 현대 LG 합작 공장에 이민국에 들이닥쳐서 비자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설마 하던 정책 리스크가 이제 공장 건설이 멈추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겁니다. 수십조 원짜리 투자의 미래가 한순간에 불투명해진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먼저 정부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늘리고 부품 회사들한테 15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주면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생산을 서두르는 한편 현지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서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터리 회사들은 어떨까요? IRA 보조금이 없어져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LFP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미국 외 다른 나라로 공급망을 다변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북. 지금까지의 이 복잡한 상황들을 쫙 정리해서 그래서 투자자인 우리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뭘 보고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그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 산업보고서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지금은 속도보다 생존이 중요한 시기다. 와, 이 한 문장이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막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보다 일단 이 파도 속에서 버텨내는 게 더 중요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할까요? 첫째, 이건 양날의 검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보호무역이 우리한테 분명 위협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 같은 강력한 경쟁사가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하거든요. 둘째, 2026년 상반기에는 이걸 꼭 보세요. 환율 효과나 하이브리드 판매 실적이 관세 부담을 얼마나 막아주는지 이 싸움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전기차에만 올인하는 회사보다는 상황에 따라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다른 사업도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유연성을 갖춘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뭐다? 바로 기업의 민첩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려는 노력은 이제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파도가 쳐도 가라앉지 않는 튼튼하고 유연한 배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적응 능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배는 다가올지 모르는 이 거대한 폭풍우를 헤쳐나갈 만큼 충분히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나요?